카이스트 그 갔다. 다음에 얘 동생 공 망칠래. 맨날 술 처먹고. 안녕. 그리고 너도 마실래? 아니 그러면은 카이스트에 대한 한자에 깨져가지고 공부를 안 하지 않을까? 아니 이 어린 카이스트 하는 거야? 내가 못 가는 게 아니라 카이스트 무시하는 거야? 차라리 영지대 가서 있어야 돼. 당연히 성실대나 다. 잘 나와요. 뭐라고? 영지대가 앞발이라는 거야. 좋다고 나 명시대 갈 거라고 택지야. 에? 너랑 태연아. 뭐라고? 명시대 걸기라고. 모를 수 있지. 아이패드 모를 수 있지. 명시대 갈 거야. 안 모르겠어. 나 아이패드 다 받는 거 있어. 야 영지대 컴공과 있냐? 나 거기 가고 싶은데. 있는지 모르겠어. 아까 빼고 약간 기억을 잘못할게. 야, 뭐 그러면 이러면 영지도 갈 거야? 난 진짜 간절하게 가고 싶은데. 자, 봅시다. 보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자, 소리 잘 들어오나요? 하나, 둘, 셋. 아, 잘 뭐, 동작도 잘 들어가요? 네, 땡큐. 예찬이 왜 이렇게 친절해요? 저요? 자, 보자. 자, 어제 누구 얘기했었어요? 바로 요 얘기했었죠? 그래서 범 캘로리미터라고 하는 녀석. 그래서 일종의 이제 폭발 반응을 이용하는 그 열량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 열량계 그러니까 아마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실험 장치가 비싸진 않거든요. 실험 장비가 뭐 굉장히 고가는 아니어서 충분히 해볼 수는 있으나 할 때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아마 학교인생이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한 번만 해보면 뭘 알 수 있다? 세상 귀찮은 작업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었죠. 알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인식해야 돼요. 이게 범 캘로리미터를 쓰는 게 그래서 이게 부피를 일정한 상황으로 유지하는 게 실험적으로 상당히 귀찮고 할 일이 많다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해두시고 자, 그럼 이제 요것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인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학적인 접근을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자, 누구를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 바로 그러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 수식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저번에 했던 그 유명한 연력학 제1법칙식이죠. 저 수식은 증명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누구를 한번 바꿔볼 거냐면 여기에 있는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우개. 다시. 자, 이게 연력학 제1법칙 수식인데 요거 이제 거시적 변화에 대한 거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미시적 변화로 바꾸면 수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DE는 DQ 플러스 DW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쓸 때 그러니까 요런 표현도 있지만 요런 표현도 있다. 그리고 두 표현은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 쓰고 필요하면 이렇게 쓰고. 자, 여기서 여기에 있는 이 DW 자, 이만큼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바로 DQ 빼기 PEX DV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맞아요? 이거 어제 막 설명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한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 하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외부 압력 일정이요? 미분 구간이기 때문에 압력 일정하건 변하건 관계없어요. 극소 구간에서는 그게 변하건 안 변하건 극소 구간이니까 변해도 안 변한다고 가정해도 수학적으로 상관이 없죠. 자, 어떤 조건을 걸어야 돼요? 시간이요? 시간. 시간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네. 자, 요거 바로 비팽창일은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가정해야 제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만약 비팽창일을 가정한다면 여기 이제 꼬랑지로 붙어요. 이렇게 DW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렇죠? 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비팽창일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비팽창일 살짝 얘기했는데 대표적인 비팽창일이 뭐라고 했었죠? 대표적인 비팽창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정기적인 일이라고 했었죠. 나중에 화학에서 산화, 환원 뭐 이런 걸 배울 건데 산화, 환원과 관련된 그 출입하는 에너지 그걸 일로 표현할 때 그게 바로 대표적인 비팽창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직 산화, 환원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습도 웬만하면 비팽창일은 무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팽창일을 무시한다면 이를 그냥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자, 어떤 조건을 또 하나 걸어주냐? 여기에 있는 일정 부피. 자, 정적이라고 하는 게 적이 부피를 뜻하는 뭐냐면 한자말이고 정이 일정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부피가 일정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수식에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dv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겠죠. 부피가 일정하니까 부피의 변화가 없을 거라 이런 얘기죠. 부피 변화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뿅 날아가니까 그냥 뭐가 되는 거야? dq 바로 de. 아시겠죠? 이때 이렇게 간단해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v 아래 이런 식의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표시가 뭐냐면 바로 요 정적 과정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래 연력학 제1법칙 수식이 요거이거나 아니면 요건데 부피가 일정하다고 하면 이렇게 바뀐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을 하나 딱 걸자면 정적 과정에서 그래서 내부 에너지 표현이라고 제목을 하나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비열 표현. 자, 비열의 정의가 요거였죠? 기억나세요? 비열의 정의가 저거였죠? 이 수식 기억나요? 반드시 원래 비열 수식은 요거로 표현됐었잖아요. 그럼 이건 뭐고 이건 뭐였어요? 이건 뭐고 이건 뭐였어? 어제 했었잖아. 아니 이게 몰수고 이건 맨날 나오는 거. 위에 뭐야? 열 용량을 몰수로 나눈 걸 이제 비열이라고 하는데 화학에서는 이제 특히 비열 중에 이제 몰 비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몰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열 용량을 몰수로 나눈 건데 여기 있는 열 용량의 정의가 그게 바로 이거였죠? 그래서 열 용량이 그냥 정의가 이거였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뭐 이렇게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어제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이런 표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정적 과정이라고 조건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CB DQB DT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부분이 뭐로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겠네요. 아시겠죠? 알겠죠? 왜냐면 여기에 있는 이 관계식 때문에 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 그냥 D라고 쓴 거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변수가 하나일 때의 미분이고요. 꼬부랑 미분 표시니까 이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바로 편미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partial differentiation이라고 하는데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에 대한 미분 어떤 테크닉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 그 온도로 이 내부 에너지를 온도로 미분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부 에너지 역시 부피에 영향을 받는 함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가정은 이 내부 에너지가 maybe 부피하고 온도의 함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피도 변수고 온도도 변수인데 온도가 일정한 상수라고 두고 그때 이제 온도에 대한 부피가 상수라고 두고 온도에 대한 미분을 해라라는 어떤 수학적 명령이라면 그것을 수학적으로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부피와 온도에 대한 함수인데 그때 부피를 상수로 잡고 온도에 대한 변화율을 봐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수리적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정의되는 이 CB 이것을 뭐라고 정의한다? 정적 몰 비열이라고 합니다. 정적 몰 비열. 그래서 어쨌거나 이 수식을 다시 한번 쓰면 NCB는 혹은 요거 얘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알겠죠? 그냥 돌돌돌 외워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유도하고 이런 게 전혀 안 중요해요. 예. 왜 이런 거 안 중요하냐면 이런 유도하고 이런 게 왜 안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은 공부를 할 때 수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수학이 중요한 건 중고등학교 때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인이 돼서부터는 수학은 전혀 쓸데기 없는 걸로 바뀌어요. 네, 정말이에요. 이게 성인이 돼서 수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학은 중고등학교 때에만 중요한 거예요. 그 나이 때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제일 중요한 게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화학을 배우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과목을 배우잖아요. 근데 다른 건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는 수학만 가르쳐도 돼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철학적으로 수학이 그 정도로 중요해요. 중고등학교 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는 순간 수학은 쓰잘데기 없는 걸로 바뀌어요. 어떤 조건에서?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조건에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수학이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것이냐를 깨닫는 과정이 성인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수학이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거인지를 알려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고 수학이 중요하지도 않은 걸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성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성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나이 때 수학을 죽어라 시키는 거예요. 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왜 여기에 국한해서도 수학이 크게 중요하지 않느냐? 바로 이거 자체가 증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거 자체가 증명이 되지도 않는 건데 이걸 다른 걸로 이렇게 막 바꿔봐야 뭐 이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서부터가 그 뭐냐면 그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그냥 달달달 외우셔도 돼요. 그렇죠?
이것만 외워도 이제 문제 풀고 뭐 이렇게 다른 내용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사실을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알겠죠? 반드시 외워야 된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이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수학이에요. 알겠죠?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수학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나도 고등학교 때 화학을 좀 더 많이 했거든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화학 이제 나도 뭐 이렇게 화학 잘한다 그래가지고 뭐 고등학교 때부터 막 했었어요. 근데 그런 나도 고등학교 때를 되돌려 보면 수학밖에 안 했어요. 수학만 했어요. 수학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아는 순간 아, 수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되게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된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to break the rule you must master it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가를 깨부수려면 그 전에 그것을 완전히 습득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수준이 돼 가세요. 자, 어쨌건 이거 뭐라고요? 반드시 외워야 된다. 알겠죠? 외워야 된다. 자,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일정 부피에서의 열전당 과정에 대한 실험적 얘기와 또 수리적 표현이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3.3 일정 압력에서 열 전달. 얘를 다른 말로 엔탈피라고 합니다. 자, 우선 얘는 수리적 정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겁니다. 그래서 엔탈피라고 읽고 쓴 다음에 쓸 때는 대운차 H로 쓰는데 정의가 뭐냐면 E 플러스 PV. E는 뭐였죠? E가 뭐였어요? 내부 에너지 아시겠죠? P는 압력이고요. V는 부피야겠죠? 이때 명심할 것 P와 PEX는 뭐하다? 다른 거예요. 알겠죠? P하고 PEX는 다른 거야. PEX는 뭐예요? PEX는 일이 정의되는 외부 압력이고요. 그냥 P는 뭐예요? 그냥 시스템의 압력이에요. 저 어제도 막 얘기했었는데 연력학적인 함수가 그냥 이렇게 써 있으면 무조건 뭐가 생략된 거다? 시스템. 알겠죠? 연력학적인 함수가 그냥 막 써 있으면 그건 모두 다 시스템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P하고 그냥 PX는 결국 같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걸 명심해야 돼. 자, anyway. 자, 그럼 여기서도 첫 번째 일 수리적 과정을 조금 봅시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정의긴 하지만 이 녀석의 이제 변화율 DH는 DE 플러스 DPB. 자, 이렇게 표현 되겠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함수가 그냥 뭐 함수라기보다는 어떤 항들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미분할 때 어떻게 해요? 각 항마다 그냥 미분해서 그냥 그대로 더하시면 되죠. 자,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거 이렇게 쓸까? 요거 이게 뭐야? 바로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럼 쟤를 여기다가 쇽 넣어요. 자, 그러면 DQ 빼기 PEX DV. 자, 그다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곱의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곱의 미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 내비두고 나머지 미분하고 또 미분하고 하나 내비두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PDV VDP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뭐 특별한 거 아니죠? 특별한 거 아니죠? 자, 이때 여기서 이 등압 조건이란 지금 이제 압력이 일정하다. 일정 압력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압력 조건을 한자 말로 등압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등압 조건의 의미가 뭘까요? 등압 조건의 의미. 뭐를 우리가 실효적으로 등압 조건이라고 할까요? 자, 등압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사실은 등압 조건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언제 하기로 했었냐면 저번 시간이었나? 그 이상기체 상도표 할 때, 왜 이상 용액의 상도표 할 때 그때 왜 온도가 일정한 경우 상도표, 그다음에 압력이 일정한 경우 상도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 등압 조건이라는 얘기를 살짝 했거든요. 등압 조건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얘의 의미는 지구에서라는 얘기예요. 지구에서. 자, 뭔 말이냐면 내가 뭐 예를 들어 시학장에서 어떤 시료를 꺼내 가지고 뭐 여러 개를 꺼내 가지고 내가 뭐 무슨 비커에 넣고 용 붓고 막 반응을 시킨다고 쳐봐. 그럼 내가 시학장에서 얘를 지금 꺼내고 있잖아.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시학장에서 이걸 꺼내고 있어? 지구에 있는 시학장에서 얘를 꺼내고 있지. 그럼 지구에 뭔가가 이렇게 있다면 얘는 계속 어떤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대기압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실험을 하는 나뿐 아니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걔를 섞어서 용매 붓고 반응을 시킬 때도 그게 뭐 액체 용매건 기체 용매건 지구에 노출돼 있으면 지구의 대기압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물통에 그 물들이 있는데 먹고 있는 그 물 몇 기압을 받고 있어요? 1기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즉 지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액티비티 그게 바로 뭐다? 등압 조건이라는 거예요. 온도는 조금 지구에서 자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도 바뀌지만 압력은 그렇게 자주 바뀌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가 화학 실험을 하는 어떤 특수한 조건에서 그러니까 뭐 아주 짧은 시간 영역에서 압력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등압 조건이라는 게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등압 조건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화학에서 얘기하는 등압 조건이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지구에서 뭐 하는 게 지금 되게 특수한 조건이에요. 굉장히 보편적인 조건이에요. 바로 이 등압 조건이라는 게 매우 보편적 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다 보면 자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1. 외부 압력이 1atm으로 일정할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뭐 대기압도 변하긴 하지만 한 두어 시간 내에 확확 바뀌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충분히 압력이 일정하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예요. P equal PEX. 또한 이건 일기압이겠지. 자, 이건 뭐냐면 지구상 모든 대상은 대기압과 압력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내부의 압력도 몇 기압이라고 해요? 1기압이라고 하죠. 왜냐면 우리가 대기 중에 살고 있으니까. 알겠죠? 물론 우리 몸 안의 압력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1기압보다 조금 더 클까요? 조금 더 작을까요? 1기압보다 조금 더 클 수 있다고 했었죠. 왜? 우리 내부 압력은 1기압보다 조금 클 수 있어요. 왜? 예? 온도요? 바로 표면 장력 때문이에요. 내가 표면 장력 강의 넣어드렸죠? 본 사람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표면 장력 얘기가 나옵니다. 표면 장력 관련해서 항상 어떤 곡률이 있으면 내부가 외부보다 조금 더 압력이 커진다고 했죠. 하여튼 anyway 지구에 있으면 내 외부 압력이 평형을 이루게 되니까 우리 내부 압력도 항상 외부 압력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부 압력이 됐건 외부 압력이 됐건 일정하니까 압력의 변화도 어떻게 되겠어요? 없겠지 뭐.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렇다면 이때 여기서 3 여기서 바로 정압 몰 비열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데 CP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러면 요 주어진 수식에서 엔탈피 변화가 압력이 일정한 등압 조건이라면 자, 여기에 있는 얘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일정하다고 조건을 걸어버렸으니까 압력 변화 없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빵. 그 다음 지구상에서는 항상 압력 평형을 이루니까 2하고 2가 같죠. 그러면 2하고 2 어떻게 되겠어요? 삭제되겠죠. 그러면 뭐만 남겠어요? 바로 DQ 요거만 남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까는 중요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부피가 일정한 과정에서는 열량 변화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압력이 일정한 과정에서는 열량 변화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엔탈피의 변화가 된다. 라는 것을 반드시 요거 자체를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 관계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것도 반드시 외울 것이고요.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외우라고 하면 금방금방 외워질 것 같죠? 근데 연력학에 등장하는 수식들은 외국어 같아서 굉장히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외우라고 할 때 계속 꾸준하게 계속 외우셔야 돼요. 나를 돌이켜보면 나 같은 경우는 연력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20번 이상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이 나이 먹도록. 알겠어요? 지금도 어떤 연력학 부분이 생각이 안 나서 계속 돌려보거든요. 계속 돌려서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부터 한 걸로 치자면 진짜 연력학은 내가 정말 20번 넘게 반복한 것 같아요. 물론 나의 수학적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진짜 수학적인 통계 연력학까지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화학 수준에서 배워야 되는 연력학도 정말로 난 20번 이상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얘기하는 요런 그 암기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툭 찌르면 DHP는 DPQ 이게 나와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이게 툭 나와야 돼.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살짝 변형을 해보자. 자, 정압 몰비아를 CP라고 했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또 정의할 수가 있냐면 바로 NCP는 DQP DT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비열에다가 몰수를 곱한 게 그게 바로 그냥 뭐예요? 이게 바로 열 용량이니까. 그래서 열 용량을 그냥 몰수에다가 비열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때 이제 조건은 어떤 조건을 건 거예요? 바로 등압 조건. 그러면 열량 변화도 등압 조건의 열량 변화겠죠. 그럼 수식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어요? 바로 DHP. 바로 요만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깨달을 수 있냐면 바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엔탈피라고 하는 게 누구와 누구의 함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압력과 온도의 함수 관계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리적으로. 얘를 편미분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DH, DT, P 이런 꼴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수학에서 이게 면력학에서 편미분이 직접 대놓고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요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요까지 이런 표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은 바로 이거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NCP는 DHP DT 이건데 얘를 결국 다시 풀었으면 DHP는 NCP DT다. 이 또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수식 요거 요 두 개를 명심하셔야 된다. 알겠죠? 완전 중요합니다. 요 두 개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무슨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논리구조상 무슨 얘기 또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응? 여러분, 내가 평가하기에 내 필기는 정말 좋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강사보다 내 필기는 좋아요. 정말요. 어떤 점에서? 어떤 점에서? 글씨체가 너무 좋아요. 아, 글씨가 예쁘다고요? 아,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점에서 내 필기가 좋다? 바로 네, 방금 잘 얘기했어. 이 하이어라키요. 이렇게 위계를 넣어서 필기를 해주죠. 위계. 영어로는 하이어라키라고 하는데 이 위계가 무슨 의미를 가져요? 논리 구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 공부에 대한 필요한 세부적인 논리 구조가 뭐인가를 나는 내 필기 속에서 보여드려요. 알겠어요? 왜냐? 내가 이렇게 스스로 공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뭔가를 공부할 때는 어떤 단편적 사실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것보단 이 단편적 사실이 전체 맥락에서 어떤 논리 구조에 해당하냐. 난 항상 그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난 자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드리는 이 위계만 봐도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어떤 전체 맥락에서 어느 쯤에 있고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눈치챌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앞에서 했던 위계를 따르면 내가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나를 더 해야 되냐고요. 3.3에 1을 했으면 3.3에 2가 뭐가 있어야 아까 여기서 내용하고 대응이 되냐고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냥 공부를 잘하고 내용 파악을 잘한다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은 지금 나 같은 선생한테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언제까지 나 같은 선생한테 배울래요? 뭐 27살 먹어서? 근데 그런 애도 있어요. 근데 과외한 애 중에 고대 다닌 애들도 과외 해본 적 있거든요. 대학교 3학년인데 학교에서 성적 받기 위해서 나한테 과외 받은 애가 있어요. 정말로 고대 다니네. 고대면 뭐 나쁜 대학이에요.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데예요. 유명한 데잖아요. 나 속으로 참, 야 공부 때려쳐라. 어? 참, 너 같은 애를 부모가랍시고 키운 부모님이 불쌍하다. 난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26살 먹어서까지 혼자 공부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대학을 왜 다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지만 겉으로는 아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또 나의 수익을 올려주시고 뭐 가연이와 가은이의 피와 살을 또 메꿔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겉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했지만 속으로는 야 너 같은 애가 대학 나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로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여러분들도 그럴 거냐고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런 박사학위 하는데 누가 옆에서 코치해주고 자 박사학위 논문은 이렇게 인트로덕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가 코치해주길 원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꼴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꼴을 안 당하려면 전체를 이해하는 맥락을 배워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라고 내가 하이어라키를 써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뭔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강사나 교사 중에 이런 거 안 써주는 사람 있죠. 이런 거 안 써주는 사람 있죠. 내 관점에서는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심으로 공부를 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강사나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이어라키를 써주지 않고 그냥 내용 위주로 그냥 전개, 그러니까 뭐 단편적 사실로 전개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필기를 여러분만의 논리 구조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기 전체를 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이어라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수준으로 향상이 될 거예요. 그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교사가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렇다면 내가 두 번째 뭐 해야 되겠냐고. 내가 무슨 얘기 해야 되겠어요? 여기선 했는데 여기는 아직 안 한 얘기가 있잖아요. 실험 얘기요. 실험. 아세요? 실험. 이래서 내가 왜 실험 얘기를 굳이 했겠어요? 실험이 왜 억수로 귀찮다는 얘기를 했겠어요? 이거는 실험이 쉽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대응되는 걸 생각하라고요. 근데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무슨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수식 전개하고 이러면 뭐 똑똑한 사람 같지? 절대 아니라니까. 수학은 쓸데기가 없는 거라니까. 전체를 바라보는 맥락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맥락을 바라보는 그 어떤 그 관점이나 직관이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죠? 알겠죠? 파이팅! 알겠죠? 그럼 내가 이제 두 번째 뭔 얘기 한다고?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바로 뭐냐? 이거 줄게요. 준다잉. 자, 두 번째. 일정 압력 과정에서 열 전달. 얘는 바로 실험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실험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시로 드는 게 이건 뭐 딱히 이건 이름이 없어요. 딱히 이름이 없어 갖고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 딱히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런 게 그냥 대표적인 일정 압력 과정에서의 열 전달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이건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그냥 뭐 대충 뚜껑이 있어요. 그냥 알겠죠? 대충 뚜껑. 진짜로 생긴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뭐 커피 가게 가면은 뭐 아메리카노 이런 거 사면 커피컵 하나 주잖아요. 거기 뚜껑 대충 닫혀 있고 그냥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종이로 돼 있으면 조금 민망하니까 보통은 이렇게 조금 두께가 좀 있고 단열재인데 보통 얘도 스티로폼.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요렇게 뭐 액체 같은 게 있고, 자, 여기 뭐 있겠어요? 여기 온도계. 온도계로 뭐 하려고 꽂아놨겠어요? 뭐 칼싸움 하려고? 온도계로 뭐 측정하는 거예요? 온도 변화 측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서 뭐 어떤 반응이 이루어지겠죠. 반응도 필요, 어떤 변화가 여기 생기겠죠. 그게 뭐 물리 변화건 화학 변화건 어떤 변화가 생기면 여기서 온도 측정하는 거예요.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그냥 보통의 열량계예요. 알겠죠?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온도계 꽂아 놓은 이런 군형도 머리에 꽉 밀폐가 돼 있는 거겠어요? 그냥 대충 뚫려 있는 거겠어요? 여기 뚜껑도 뭐 그냥 어제 얘기했던 그 쇠통으로 돼 있는 봄 캘로리미터 하겠어요? 그거에 비해서 정말 정밀하게 닫힌 거겠어요? 그냥 대충 닫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팔이 날아가다가 빠지지 마라. 뭐 그 정도의 뚜껑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틈을 통해서 요런 틈, 뭐 요런 틈 이런 등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가 들락날락 하겠죠. 들락날락 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이 내부도 뭐겠어요? 항상 몇 기압인 거예요? 항상 1기압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제 했던 그 범 칼로리 미터에 비해서 이걸 준비하고 실험하는데 훨씬 수월해요. 훨씬 더 귀찮아요. 굉장히 편하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따라서 화학에서 측정하고 보고되는 자 여기 보고된다. 어디에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보고한다. 어디다 보고한다? 뭐 엄마한테 보고해? 누구한테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화학에서 뭔가를 측정했어요. 그걸 보고하는데 뭐 엄마한테 보고해요? 뭐 아빠 누구한테 보고해 이거? 논문이요, 논문. 알겠어요? 알겠죠? 논문으로 보고하는 모든 열량 데이터는 바로 엔탈피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내부 에너지를 측정해서 보고하는 거 잘 하겠어요? 잘 안 하겠어요? 귀찮아서 안 해. 무슨 말 알겠죠? 안 해.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 엔탈피를 측정한 다음에 거기서 수학의 도움을 받아서 내부 에너지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내부 에너지 구하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 이수식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압력이 일정한 과정, 그걸 등압 조건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등압 조건의 다른 말. 지구에서 열량 측정하면 그게 그냥 엔탈피 변한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보고되는 맨날 그 데이터가 항상 엔탈피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필요할 경우 수학을 이용해 엔탈피로부터 계산을 해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왜? 그러니까 엔탈피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썼다가 지웠네. 엔탈피 정의가 뭐였어요? 엔탈피 정의가 뭐였어요? 자, 얘기해 보세요. 불과 20분 전에 했던 거. 엔탈피 정의가 뭐예요? 이거부터 외워야 되겠네. E 플러스 PV. 요거 돌돌돌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돌돌 외워야 돼. 이런 수리적 관계가 있으니까 얘를 구하면, 실험으로 얘를 구하면 얘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그 구체적인 그 계산 방식은 아직 우리 배우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 비열, 정적 몰 비열, 정합 몰 비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외워야 된다잉. 외워야 된다잉. 외워라잉. 외워. 너 외워. 알겠죠? 돌돌돌 외워야 돼. 알겠죠? 돌돌돌. 도추는 어떻게 외우라고? 돌돌돌. 호영이 왔어. 호영 있어. 호영 어떻게 외우라고? 그렇지. 자, 그다음 보자. 자,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자, 여기 한 장 넘겨보세요. 찾았습니까? 한 장 넘기세요. 찾았습니까? 거기 보시면 연습문제 4. 연습문제 4 보이세요? 연습문제 4 하이라이트. 연습문제 4 하이라이트. 연습문제 4 하이라이트. 꼭 해봅니다. 알겠죠? 거기에 내가 해설지로 막 이렇게 해설을 해뒀죠?
반드시 봅니다. 알겠죠? 봅니다. 크게 어려울 것도 없는데 아주 쉽다고 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번 시험 문제로 나올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봅니다. 알겠죠? 연습문제 4. 그 다음 연습문제 5. 연습문제 5. 얘는 줌달 연습문제입니다. 줌달 연습문제니까 뭐 학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죠. 연습문제 5도 꼭 해보도록 하시고요. 알겠죠? 꼭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연습문제 3. 연습문제 3도 한번 볼까요? 연습문제 3. 연습문제 3. 요거는 그 타학교 그 기출문제인데 그럼 어차피 뭐 그 선생님들이니까 뭐 연습문제 3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서 그 중간고사로 나왔던 거예요. 이게 기말고사로 나왔었구나.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어떤 설명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다. 자,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82페이지 4챕터 Heat Capacity for Ideal Gases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연력학이죠. 근데 그 연력학을 매우 지금 어떻게만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개념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연력학을 이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적용을 좀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배운 대상 중에서 가장 간단한 대상이 뭐예요? 우리가 배웠던 대상 중에서 가장 간단한 대상. 우리가 뭐 여러 개 했잖아. 용액도 배우고 뭐 이렇게 배웠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대상. 그게 바로 기체라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그것도 이상기체. 알겠죠? 그래서 연력을 이상기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녹화 얼마나 된 거야? 자,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